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LN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청년 근로자와 구직자의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한 복지정책 일하는 청년 시리즈 참가자를 오늘부터 모집합니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는 일하는 청년연금,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일하는 청년 복지 포인트 등으로 경기도는 올해 모두 1,121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먼저 일하는 청년연금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월급여 250만 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10년 장기 근속대 최대 1억 원을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으로 1차 3,000명을 모집합니다.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월 30만 원씩 2년간 임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5,000명을 모집하고 일하는 청년 복지 포인트는 최대 120만 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전북 고창군이 미당 서정주 시인의 자원을 관광문화자원으로 활성화합니다. 질맞의 시인마을 관광조성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홍재희 기자입니다. 미당 서정주 산문시 질맞의 신화가 그의 고향 고창의 지역문화자원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질맞의 신화는 안진뱅이 산의 재곤이를 돌봐주는 질맞의 사람들의 따뜻한 인심을 담고 있는 산문시입니다. 고창군은 사업비 4억 5천만 원을 들여 오는 2019년 준공을 목표로 부안면 질맞제로 2-8번지 미당문학관 주변에 질맞제 시인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미당 서정주 시인의 지역문화자원을 관광자원화하여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관광객 유입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사업은 질맞제 마을에 위치한 서정주 시인의 생가와 문학관을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통 생활문화체험관이 부안돼 전통 먹거리 판매장의 알매집, 서당, 공덕동 가옥을 복원하고 질맞제 이야기를 따라 걸을 수 있는 문화산책로를 조성합니다. 고창군은 지난해까지 토지 매입 등을 완료했고 이달 말까지 기본 및 신시설계 용역을 완료하며 내달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군은 이 사업이 완료되며 미당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문학관, 체험관, 도깨비집, 옥돌샘 등과 함께 관광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KLN 홍재희입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메커니즘이죠. 자동차 융합기술원이 창립 15주년을 맞아 지난 19일 비전 2025를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전북형 자동차 산업 생태계 활성화 등 양질의 일자리 2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자동차 융합기술원은 19일 창립 15주년을 맞아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새 지평을 열겠다는 JIAT 비전 2025를 선언했습니다. 이성수 원장은 이날 창립 15주년 기념식에서 융합의 새 시대를 열고 전북 자동차 산업을 월드클래스 수준으로 도약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어 비전 2025 실현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책임 완수, 월드클래스 부품 기업 육성, 전북형 자동차 산업 생태계 활성화, 글로벌 시험평가 인증기관 도약 등 4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내 자동차 부품 기업을 2025년까지 600개사로 확대하고 뿌리 기업은 500개사로 늘려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 2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성수 원장은 2025년이면 자율주행차는 4단계로 진입하고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가 돼 모든 산업이 임계점을 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전기차, 자율차 등 신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글로벌 전북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송하진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앞으로는 협업을 넘어 새로운 융합을 통해 미래형 자동차 산업 진입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LN 전예은입니다.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에 차량 이부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배기가스 배출 허용 기준에 따라 차량 단속과 규제를 하는 친환경 등급제 시행도 예고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행령 개정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상반기 친환경 등급제 시행과 보행자 자전거 중심의 도로로 재편 등의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전북 순창군의 가잔마을 진입도로를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2차선이 갑자기 자동차 한 대만 지날 수 있는 1차선으로 좁아져 병목 현상을 초래해서 위험한데요. 김경무 기자입니다. 전북 순창군 가잔마을 굴다리가 사고 위험을 안고 있어 이를 확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순창군 이기자 의원은 19일 임시회에서 가잔마을 진입도로 굴다리 확장을 촉구했습니다. 차량 한 대만 주행이 가능한 탓에
사고 위험이 높고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도 27호선과 진입도로 교차 구간인 이곳은 굴다리 폭이 좁아 차량과 주민 통행에 불편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멀어요. 지금 날 풍에 얼고 비만 조금만 와도 물이 다 튀어버리고 그래. 얘가. 왕복 2차선인 진입도로가 굴다리에서 좁아져 병목 현상을 초래해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동차 한 대만 진입이 가능한 폭입니다. 차량들은 중앙선을 넘어야만 이곳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순창구는 국도 관리를 맡고 있는 남원 국토관리사무소 측에 지속적으로 확장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친환경 자동차와 인공지능 산업 등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한중 관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광주광역시와 중국 칭화대학교는 지난 20일 한중 자동차 포럼을 운영하기로 하고 이번 달 말에서 다음 달 초 광주에서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칭화대 측은 2016년 12월 사드 전국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광주 칭화자동차 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됐던 것에 대해 매우 의미 있게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대학, 기업 등 폭넓은 참여로 포럼의 위상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포트홀, 파인도로 때문에 위험했던 적 있으실 겁니다. 최근 전북 지역에 내린 폭설로 인한 제설 작업 등으로 포트홀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운전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장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위 지뢰인 포트홀 때문에 전북 전주 군산 간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리는 운전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들이 전북 전주 군산 간 자동차 전용 도로 1, 2km 구간 곳곳에 발생한 포트홀을 피하기 위해 위험천만한 고개 운전을 불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는 포트홀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경고 등도 없어 운전자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17일 오후 4시 이 자동차 전용 도로 위에서 포트홀로 인한 SUV 차량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포트홀로 인해 SUV 차량의 왼쪽 좌측이 완전히 무너져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이렇게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해서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다른 차들 지나다니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리 복구를 해줬으면은. 몇 분 후 또 다른 차량도 사고가 발생해 견인되고 있었습니다. 포트홀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파인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서 오늘 지금 아까 저희 고객님도 오셔서 지금 사고가 나서 2차 사고가 안 나신 것만 해도 천만 다행이시고 빨리 좀 시정 조치해 주셔서 다른 사고가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도로가 날 전주시 덕진구 측이 포트홀 임시 복구 작업 중이었지만 곳곳에 널린 포트홀을 메꾸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포트홀은 최근 내린 폭설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전주시 덕진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최근 전북 지역에 내린 폭설로 인한 제설 작업과 대형 화물차 운행 등으로 포트홀이 발생한 것 같다며 현재는 임시로 포트홀을 메우고 표지판을 설치했으며 19일 포트홀 도로의 전면적인 보수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랜 장소라입니다. 전북 임실군이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빈집 활용 반값 임대주택 제공 사업을 실시합니다. 주변 시세보다 절반가량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는데요.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임실군이 빈집을 활용해 반값 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새롭게 단장해 주변 시세보다 절반가량 낮은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빈집 소유자는 리모델링 비용으로 1,2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되며 입주자에게 5년간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주택을 임대하게 됩니다. 입주 대상은 기존 저소득 계층과 대학생, 신혼부부, 장애인 등입니다. 작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빈집 수는 100만 개가 넘으며 이 중 40%가 읍면 단위 지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 지역 빈집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려주는 수치입니다.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재활용하고 저소득 계층 및 귀농귀촌인 등의 안정적 정착과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빈집 반값 임대 사업이 농촌 지역 빈집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오늘의 브리핑 뉴스입니다. 인천광역시가 글로벌 강소기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이는 혁신 성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 중견기업을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인데요.
올해 인천시 지정업체는 전년도 10개사보다 15개사로 대폭 확대된 규모입니다. 지정업체는 4년간에 걸쳐 해외 마케팅 사업에 업체당 4년간 최대 2억 원, R&D 사업에는 업체당 2년간 최대 6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보건소가 지난해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올해에도 지속됩니다. 이 사업은 ICT 기술을 활용한 신개념 건강지원 사업인데요.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전담팀의 모니터링을 통해 영양과 신체 활동 등 개인별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등록자 100명 중 98%가 지속적으로 참여했고 서비스 만족도 91.67점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부산광역시가 오는 24일부터 2월 6일까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해 2018년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을 공모합니다. 시는 내일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여성 일자리 창출 사업과 여성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 사업 등 6개 분야로서 지원 자격은 부산시 소재 양성평등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 연구기관, 학교법인 등이 해당됩니다. 지원 규모는 단체당 1개 사업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최대 1,500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